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뭐죠?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가 YTN 라디오의 패션계를 주도하는 아이돌 아나운서로서 전 처음 듣는데, 어쨌든.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 요즘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 그러니까 뭐 이른바 우리가 인싸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이런 거 있으면 요즘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 제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제가 패셔니스타는 아니고, 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정말요? 누구죠? 저희 YTN의 박준성 감독이라고, 감독이 한 분 계신데요. 그 감독께서 저한테 인싸템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떤 거죠?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반쪽짜리 양말이라고 해볼까요? 반쪽짜리 양말이요? 그러니까 한쪽만 신는 건 아니고요. 네. 두 쪽 다 신긴 신는데, 네. 양말이 발바닥 중간까지밖에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딱 거기 반까지만 오는 양말이에요. 그럼 그건 안 벗겨져요? 벗겨져요. 아니,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네. 오늘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해온 월드톡톡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를 보고, 요즘 확실히 복고 열풍이 유행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탑골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재밌습니다. 네, 정말 재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도 바로 이런 복고 열풍? 레트로 열풍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네. 연관이 좀 있는데, 그 유행어 혹시 아세요? 어때요? 참 쉽죠? 똑같아요. 아세요? 뭔지. 정말 턱수염이 이렇게 그쵸. 북실북실하게 난 화가 선생님이 인자한 얼굴로 맞아요. 그림을 혼자 쓱쓱쓱 그리면서 어때요? 참 쉽죠? 하시잖아요. 맞아요. 밥 선생님인데, 네. 그 밤로스, 추억이 많으시죠? 우리 진영 아나운서. 그럼요. 저도 어릴 때 TV에서 했던 걸 봤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그 밤로스가 출연했던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이라는 프로그램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방영이 됐고요. 전 세계 30개국에 방영되는 등 당대 큰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끝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밤로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거죠. 다음 시즌에 만나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995년 림프종으로 결국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지금 밤로스를 추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열렸겠죠. 맞아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열렸는데요. 밤로스 재단은 그동안 좀처럼 공개하지 않았던 그의 작품들 여러 점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밤로스의 프로그램을 보고 컸던 어린아이들은 이제는 한 장년층이 됐죠. 한 30, 그렇죠. 40대, 한 50대까지도 네. 이렇게 됐는데요. 동심을 추억하기 위해서 또 멋진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전시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처럼 밤로스에 대한 어릴 적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맞아요. 때문에 미국까지 가서 전시는 못 보더라도 어떤 그분의 예전 그림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서 저희가 유튜브 이야기했잖아요. 네. 요즘은 뭐 그거 하나로 다 통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역시나 물론 직접 보는 거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밤로스 재단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방송 내용들 시즌 제가 보니까 12까지인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꽤나 많은 그 작품을 다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더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참 쉽죠? 이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옛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어때요? 참 쉽죠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한 문장인가요? 원래 밤로스 씨가 그런 말을 영어로 했나요? 가끔 참 쉽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자주 했던 이야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We don't make mistakes. We have happy accidents. 라고 해서 우리는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라는 말을 거의 매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직역해서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러네요. 저는 그대로 나왔어도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도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아주 특별한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어떤 우승자였나요? 이번 시즌 우승자는 23살 코디 리인데요. 코디는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고요. 4살이 되던 해에 자폐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신체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멋진 무대를 연이어서 보여주며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 한창 인기 굉장히 많았을 때 정말 화제가 됐던 분들, 뭐 허각 씨도 그렇고 그쵸. 해외 폴포츠 같은 경우도 그 인생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더 감동받고 맞아요. 많은 팬들이 생기고 또 결국은 우승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코디 리, 네, 이분도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승을 축하해줬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가족의 축하가 있었는데요. 네. 앞이 보이지 않는 코디를 무대 위까지 데리고 온 건 바로 어머니 티나 리였습니다. 음악이 코디의 삶을 살렸다라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내가 들었던 모든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 코디 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면서 우승을 축하해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우승을 차지한 코디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우리나라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창 또 이렇게 막 유행하고 했을 때 수억 원대 우승 상금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보다 스케일이 더 큽니다. 무려 100만 달러, 약 12억 원 정도가 우승 상금으로 주어지고요.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도 준비가 됩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코디 리의 무대를 몇 개 영상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네.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완벽하게 하고요. 또 평소에는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보면 좀 버벅이거나 이제 인터뷰가 조금 힘든 그런 대화가 오고 가기도 했지만 네. 노래할 때는요. 음정, 박자, 톤까지 정말 깔끔하게 소화하더라고요. 우승도 우승이지만 앞으로 어떤 가수로 성공할지 또 어떤 의미를 세상에 전파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이름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는데 성이 리였잖아요. 혹시 맞아요.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는 분인가요? 일단은 국적은 지금 현재는 미국입니다. 근데 한국계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풀네임이요. 인터넷 이제 검색해봐도 나오는데 코디 태현 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이태현이 되겠죠. 이런 게 또 인연이 돼서 언제 한번 한국 내한 공연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예전에 뭐 폴포츠도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한 적도 있고 맞아요. 방송에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이러한 인연으로 우리나라를 또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월드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네, 우리 또 안방마님께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각 도시의 랜드마크를 맞춰라. 인데요. 자, 퀴즈를 드릴게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쉽죠. 영국 런던은? 런던이요? 영국 런던. 그 큰 시계 맞아요. 탑 이름이 뭐죠? 빅벤. 빅벤. 그렇죠. 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요? 맞아요. 우리나라 서울은요? YTN.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오늘 이야기할 나라는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어떤 게 혹시 떠오르시나요? 싱가포르 하면 센토사 섬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그리고 센토사 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예전에 싱가포르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지금 그 조각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관광객들이 싱가포르 여행 가면 항상 그 사자 입에서 물이 나오는데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이렇게 손을 받치고 사진 찍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각상 이름이 뭐?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그 조각상입니다. 아, 바로 그 머라이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멀라이언. 멀라이언, 네, 머라이언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요. 네. 머메이드 무슨 뜻이죠? 머메이드 이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라이언 사자. 그 두 개를 합친 말입니다. 아. 상상의 동물인데요. 상반신은 사자고요.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지금은 워낙 유명해져서 뭐 싱가포르의 국가 캐릭터다라고도 그렇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우표, 기념품, 식당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 머라이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머라이언 조각상은요. 네. 싱가포르 전역에
국가 공인 머라이 현상이 총 5군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센토사 섬 네. 거기 있고요. 하나는 굉장히 그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네. 그 맞은편에 공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설치되어 있는 이제 머라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 3개 정도가 더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는요. 그 센토사 섬에 있는 거대 머라이 현상입니다. 네. 그 머라이 현상이요. 조만간 철거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싱가포르에 가면 필수 코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머라이 현상을 보러 가는 게 필수 코스인데 이거를 철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센토사 섬의 개발 계획 때문인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센토사 섬을 이제 대대적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과정에서 거대 머라이언 조각상을 올해 말까지 철거한다는 방침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뭐 정부의 어떤 큰 그림의 계획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 머라이 현상을 보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관광객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싱가포르 국민들도 왠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한 컨설턴트는요. 재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변 어딘가에는 보존해야 한다라는 또 이 조언을 했고요. 머라이 현상은 센토사 섬을 상징한다면서 싱가포르인들에게 일체감을 갖게 하는 조각상인 만큼 다른 명소가 생기더라도 머라이 현상이 철거되면 무의미하다라고 말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요. 한 관광학 교수가 말한 건데요. 분명 상실감도 들지만 너무나 오래됐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정부 계획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월드톡톡 준비한 소식들 모두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 두 번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이야기 했으니까 또 그 관련 노래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코디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정식 앨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코디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곡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결승전에서 부른 노래인데요. 칼럼 스캇의 You Are The Reason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re goes my heart beat